근데 너무 빠지면은 야 이건 찬스라고 생각하고 스마트머니들이 더 세게 들어오죠. 만약에 뭐 700 붙는다, 그 700 언더로 까진다 그러면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 10억으로 다시 돌리면 그럼 그날 폭등하겠네. 전부 폭등하죠. 굴기도 세보이나. 불기는 그 지금 누웠던 애들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네, 오늘 주제는 올간 냉철 15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 기사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10월 26일 날 65,951명, 프랑스에는 26일에 78,515명. 환자 그 1일 확진자의 최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다고. 그래서 26일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29% 하락,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86%,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64%. 이에 대해 에이거 자산운용의 프랭크 리빈스키 수석 전략가라는 분은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 자신의 회사는 최근 몇 달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좀 우리는 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야 좀 발 빼야 돼요? 한국 주식이요, 미국 주식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에 뭐 하나씩 얘기해 주죠. 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요. 완전 다른데 한국 주식이 사실 어저께 제가 뭔가 부동산 계약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냥 코스닥 종목들이. 맞아, 어제 폭락했어. 네, 어제 3점 몇 프로가 빠졌죠. 가지런히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자동차 업종하고 전자 업종이 이제 크죠. 코스피부터 하나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이 괜찮아요. YOY로 꽤 괜찮아요, 실적들이. 그리고 하반기랑 내년도 괜찮을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져요. 더군다나 최근에 빠지는 건 대한민국은 굉장히 대주주 양도세 이거를 3억을 하냐 10억을 하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코스닥 종목들이 주로 폭락을 했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개인 좀 큰 손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기관도 들고 있는데 기관도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도 그랬고 시장에서는 10억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위아더 월드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그 야나 위아더 월드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10억 유지해야 된다는 경우가. 그러면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아리까리한 거야. 이거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도 밀어붙이고 여당도 오케이예요. 지금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지금 장관 해임안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통과됐어요. 장관 해임안이. 20만 명이 장관을 해임해라.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그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코스닥이 폭락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그렇게 버티는데 코스닥 개별 종목 내 눈에 나는 내가 종목을 몇 개 찍을 거야. 이거 폭락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방송에서 이미 그래서 종목들을 좀 더 대형주, 음식료주 뭐 이런 그리고 대형 반도주, 대형 자동차로 좀 옮겼어요. 저번에 수익 날 때마다.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왜냐면 소형주들이 또 급하게 좀 잘 간 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근데 2차 팬데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시기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도는 와중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거 데이터 보면 견조한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주주 이슈인 거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졌죠. 근데 미국 주식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 그동안 가는 동안에 가치주들은 좀 덜 오르고 테크 주식 그리고 컨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2차 팬데믹은 원래 모든 전염병이란 게 1차 오고 2차 오고 계속 이게 그냥 한 번에 막 이게 아니라 이런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건데 사망률을 보면 사망률은 기저질환이 없고 젊으면 거의 안 죽더라고요. 데이터 봤더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이번에만 빠지면은 이번에는 가치주들을 좀 담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최근 몇 달간 뭐 투자 폴리버 주식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동안 쭉 줄여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슬슬 다시 태울걸요. 그리고 자 미국의 뭐 부양책 이런 거는 요즘 퇴직론이 있잖아요. 그냥 퇴직론이 있죠.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근데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또 위아더 월드가 되고 지금은 또 변곡점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이 있는데 이걸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겁을 왕창 빠지는 날은 이런 겁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다시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와서 참고를 해도 저번 저점이 있죠. 처음 저점만큼은 안 빠져요. 지금은 사람들 오히려 코로나 1400 네.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자,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9%라고 보면 돼요. 왜요? 봤잖아요.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불과 몇 달 전에 봤잖아요.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저께 그렇게 주식이 누웠는데 저는 아침에 그런 누워있는 주식들 아침 시작하자마자 좀 사기 시작했어요. 반대매매 나오는 거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종가를 안 봤는데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 오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나 같은 이런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 갖다가 더 산다니까요. 좋은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둘 다. 한국, 미국 둘 다. 그리고 경기 부양착 뭐 부결라고 해도 결국에는요 해피엔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우리 인간사가 한 방에 그래 그냥 위아더 월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보니까 또 개인들은 코스피를 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바이를 했고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은 이달 코스닥 시작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은 1조 3천억 원을 매도. 그래서 이달 들어서 코스닥이 9.4% 하락했고 코스피는 냉철님 말씀하신 대로 이달에 사실 0.6% 하락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하던데 코스닥은 왜 바이를 지금 이제 시작한 걸까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또 이번에 10월에는요 뉴딜 이슈가 있었어요. 뉴딜 가지아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붙은 거. 그리고 신용들도 많이 썼고 중소형주들을 개미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개인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게 거의 화끈하잖아요. 화끈한 거 좋아한다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이런 것도 지루해가지고 이거 못 들고 있어요. 지루한 거 못 들고 화끈한 거 좋아한다고요. 화끈한 거 들어왔다가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라 이런 거 물량 나오고 더 사줄 사람 없으니까 이게 좀 더 가속화해서 폭락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이 그걸 많이 샀냐 이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 엄청 신경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세예요. 매수세. 매수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가 세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매도가 클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는 사람이 저 위로만 이제 싸게 팔기 싫어. 소극적으로 파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팔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저 호가 위에 있어도 막 이게 잡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요. 근데 보면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개인은 팔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매수 주체가 기관 개인 외인밖에 없는데 누구 한쪽은 팔아야 되고 한쪽은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살 수는 다 살 수 없죠. 세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거 누가 얼마를 샀냐 얼마를 팔았냐 이거를 엄청 신경 쓰는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저 밑에다 툭툭툭 깔아놔요. 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막 팔아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뉘죠. 김 기관이 아니고 김 개인이 아니고 김 외인이 아니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나뉘어요. 근데 이 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투심이 완전히 코스닥은 무너졌어요.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밑에 해놓고 그냥 저가로 하는 거 받아놨다가 내년도에 좀 보겠다는 근데 너무 빠지면은 야 이건 찬스라고 생각하고 스마트머니들이 더 세게 들어오죠. 800 이하에서는 슬슬 안정권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뭐 700 붙는다, 그 700 언더로 까진다 그러면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럼 뭐 혹시 코스피나 코스닥에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있나요? 이번에 대중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상에도 그렇고 왜냐면 대형주 삼성 같은 경우는 외인 지분도 원체 크고 외인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양도세 이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 뭐 한 3억 원저리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이번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그건 미리 좀 피해 있었어요, 우리는. 그 10억으로 다시 돌리면 그럼 그날 폭등하겠네, 전부 다. 폭등. 불기도 생기나요? 불기도 나오지. 지금 누웠던 애들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 지금 다들 눈치 게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다들 눈치 게임이 지금. 눈치 게임. 이게 12월에 던지면 안 되니까 11월에 먼저 던질까? 그러니까요. 그럼 10월에 던져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가가 또 빠지잖아요. 네. 사람들 생각 못하는 게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내가 이거 팔아야지 양도세 구간 피하네, 3억 피하나 했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3억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팔 일이 없어져. 그러면 매도세가 약해져. 요건이 3억이니까. 이거 매도세. 이거 웃기는 법이야. 법 자체가 이거 약간 코미디야. 누가 만들었는지 자 머릿속을 한번 좀 궁금해. 너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법인데 황당하죠. 황당해. 어차피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 문명이잖아. 그 선진 금융.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이거 없어요? 없어. 아, 없어요? 이런 멍청. 이거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는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있다면 그 나라도 이상한 나라야. 그것도 걔도 이상한 거지 뭐. 여기 이거 보고 배웠나? 한국 거 보고 황당한 거예요. 진짜 너무 웃음만 나와. 근데 어쨌든 이제 가족 합산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그건 거의 확정인 것 같아. 네, 가족 합산은 뭐 빠졌어. 그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더 말이 안 되는 거. 어. 그죠. 연자제.